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제일 뒤쪽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 최일남의 너무 큰 나무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1 2014학년도 6월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네요. 이 작품이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 서술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시나 이번 수특에서도 이 1인칭 서술자에 대해서 보기박스에서 개념 설명까지 주면서 단독 문제가 나왔었죠. 자, 여기서요,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나가요 굉장히 순수한 순박한 한 집안의 가정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순수한 시각을 가진 나의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명사, 유명한 사람, 지식인 계층의 이 가정의 모습이 그냥 날 것 그대로 폭로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순수한 가정부 나의 시선에 담긴 70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속물적 근성, 이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풍자의 대상 누구다? 아저씨, 김 박사라고 나와요. 아저씨고, 이 작품은 1977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1970년대 김 박사로 대표되는 사회 지도층, 지식인의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목이 왜 하필 너무 큰 나무일까요? 이 너무 큰 나무는요, 이 작품에서 아저씨라고 얘기되는 김 박사의 김 박사랑 되게 비슷하게 대응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에서요, 천방산에 대한 얘기와 너무 큰 나무에 대한 얘기가 이 아저씨 김 박사랑 대응되면서 나오거든요. 그 대목 제가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 전체 줄거리는요, 깔끔하게 요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제가 앞부분은 먼저 도입 부분을 읽어볼게요. 길지 않은 단편입니다. 우리 집 주인 아저씨는 바쁘다. 하여간 바쁘다. 다른 집 주인들도 다 그런진 모르지만 꼭두 새벽부터 밤 11시가 다 될 때까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하루도 집에 눌러있는 일이 없이 동해 반쩍 서해 반쩍 늘 몸에 바람을 달고 다닌다. 나야 이 집의 가정부. 괄호해서 괜히 부르기 좋게 이런 말이 생겨 그렇지 갈 데 없는 식모지 뭐. 이 작품의 재밌는 점은요, 괄호 안에 이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나야 이 집의 가정부니까 집 안에만 붙박혀서 쇠가 빠지게 일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저씨가 밖에서 동으로 뛰는지 나무로 뛰는지 잘 모르기는 해도 식모자리 수삼년에 척하면 삼천을 일하고 그만한 짐작은 나도 할 줄은 안다. 하기야 들은 풍월이지만 요새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가하게 집안에만 푹 퍼져 있거나 갈 데가 없어 방 속에서만 뭉개고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더라. 사무원은 사무원대로 펜때 놀리느라 바쁘고 수입 수출하는 무역회사 사원들은 서양 사람 만나 샬라샬라 해들기에 바쁘고 장사하는 사람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주판을 튕기기에 바쁘고 재수생은 학원이나 분식점 드나들기 바쁘고 경찰관은 도둑 잡으랴 장발 단속하랴 눈코 뜰 새 없고 우리네 가정부는 말해 무엇하매 온 세상 사람들이 곤두박질을 치듯 눈알이 핑핑 돌아가게 바삐 나부댄다. 자, 여기 재밌죠 여러분? 일단 시작부터가요, 순진한 가정부인 순박한 순수한 나의 어떤 서술로 딱 시작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식모인 나가 보기에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바쁘다. 특히 모 연구소의 소장이라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꽤 명성 있는 주인 아저씨가 비판 풍자의 대상, 핵심 대상이죠. 민족과 국가에 관한 강연도 많이 하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하며 신문에 사진과 글이 자주 실리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명 인사가요,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유명해요. 아주 존경받는 명사입니다. 존경받는 인물. 그런데요, 실제로 가정 내에서는, 집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다? 그렇지,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볼품없는 인격을 가진 모습, 인격적으로도 따르고 싶지 않은
속물적인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풍자의 대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표리부동한 아저씨의 모습. 나는 그런 아저씨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저씨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화 받기 전후의 아저씨의 태도 변화. 요 부분이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죠. 잡지에 쓴 글의 내용과 반대되는 가족들의 모습. 자, 뭐 잡지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러는데 가족 간의 대화가 전혀 없는 집이야. 자, 독서에 관한 주장과 반대되는 평소 태도.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러는데 자기는 정작 책을 안 읽어. 뭐 그런 모습. 아내나 자식들과의 관계, 술주정을 부리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서술이 돼요. 자, 또 밖에서는 큰일을 하는 아저씨가 식모인 나의 월급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크게 실망하고 혼란을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목도 중략 이후 부분으로 우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재밌는 장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저씨 이런 행동을 하던데 정말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봄도 그랬다. 봄이니까 당연히 따뜻한 날이었는데 밖에서 고물장수가 가위를 째깍거리면서 우리 집 대문으로 다가왔다. 나는 다소 심심하던 김에 잘 되었다 싶었다. 그럴 만한 나이도 지났고 이제는 시집 소리가 나올 만큼 자란 나지만 군것질 좋아하는 가시네의 본성이 들먹거렸을까? 빈병 나부랭이를 주워 모아 강냉이 튀김과 바꿔 먹고 싶은 생각이 야곰야곰 피어올랐다. 바스락바스락 고소한 강냉이를 먹고 싶은 생각에 내 입 안에서는 어느새 군침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얼른 고물장수를 불러 세워놓고 빈병을 주워 모았다. 내가 한아름에 강냉이를 안고 들어올 때였다. 마침 일요일이라 집에 있던 아저씨가 어슬렁어슬렁 현관 밖으로 나왔다. 나는 무안한 김에 씩 웃었다. 그럴 밖에 없었다. 아저씨도 나를 따라 웃더니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문 밖에서 막 돌아서려는 고물장수를 불러 세웠다. 헌책도 사슈? 물론 입죠. 고물장수의 대답을 듣고 난 아저씨는 불이 나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헌책 한 짐을 들고 나왔다. 이거 모두 얼마나 되겠소? 달아봐야지요. 고물장수는 책더미를 두묶음으로 묶어 저울에 달더니 몇백 원인가를 불렀다. 그러자 아저씨가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요? 아유 보십시오 선생님. 이 근을 보세요. 이 무게를 보세요. 제가 선생님에게 그 무게를 속이겠습니까요? 근이나마 그게 말이 돼요? 책이 몇 권인데? 참 선생님도 물론 책값으로 치면야 그렇겠지만 우린 이걸 휴지로 다루니까요. 아무리 휴지라도 그렇지. 아우 저 이것 갖고 가봤자 100원도 못 남긴다고요. 에이 그것도 참. 아우 이 장사도 못해 먹겠어요. 남는 게 있어야죠. 병 하나에 2원도 못 남는다고요. 에이 그러지 말고 100원만 더 내시오. 100원요? 고물장사는 아따 오매 하는 식으로 눈을 부리부리 굴렸다. 안 되면 그만두든가. 아유 참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를 이해 못하시다니. 말씀하신 도리로 봐서 30원 더 드리죠. 30원. 아저씨는 그러자 더는 투정을 않고 기백원의 돈을 받아주고는 문을 쾅 닫았다. 사람을 막 속이려 뜨는군. 마지막 말을 입안에서 굴렸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는 속으로 놀라기도 하고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다. 원 세상에 막벌이 일꾼도 아니요 아저씨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오죽자는 고물장수와 돈 30원 때문에 입씨름을 하다니. 그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입만 열었다 하면 민족과 국가를 찾는 아저씨 같은 분이 도대체 왜 저럴까 싶어 현관으로 들어서는 아저씨의 뒤통수가 다시 쳐다보였다. 그러나 나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니야. 아저씨는 돈 30원보다도 비록 헌책이기는 해도 그 책을 거저주다시피 한 것에 화가 났겠지. 그래 그렇겠지. 여러분 이거 어때요? 그렇지. 정말 이 아저씨는요. 사회에서 나가서는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집안에서는요. 정말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물장수한테 책값 그 헌책 팔면서요 30원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사회 지도층의 모습인 거야. 정말 배운 것 없는 이 가정부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걸 정말 순수한 그 서술자의 시각에서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비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의 이제 마지막 대목을 읽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능 특강 316쪽에 있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되게 핵심적인 장면이야. 출제된다면 이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목과도 관련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아름답던 산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뭔지 천방지축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듯이 나도 너무 아저씨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어떤 때는 무엇이 아저씨의 정체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헬렐레한 구석이 더 자주 눈에 띄어서 속으로 이 맹추야 너는 사람 볼 줄도 모르니? 하고 스스로의 살을 꼬집는 때가 많다. 어려서의 경험이지만 나는 우리 동네에서 10리가량 떨어진 천방산, 여러분 천방산이라는 어릴 때 자기 동네의 산을 떠올리는 거야. 먼 데서 볼 때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마치 뭐처럼? 아저씨처럼. 그런데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패거리를 지어서 막상 그 천방산 속에 들어가서 가까이 간 거죠. 고사리며 취나무를 캐다 보면 우리 뒷동산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지금의 내가 그럴까? 바로 이거야. 아저씨를 멀리서 보면 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바로 내가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아저씨의 모습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 지금의 내가 그럴까? 큰 나무, 바로 아저씨랑 대응되죠. 너무 큰 나무라는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큰 나무의 바로 밑동에서 가까이 서서 보면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듯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꼭대기는 뭐 참모습, 참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내가 그럴까? 그래서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아저씨의 정말 참모습을 모르는 걸까? 아, 혼란을 느끼는 거야.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나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이 아저씨의 모습이. 자, 바로 이겁니다. 70년대 지식인들의 저 속물적인 모습,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을 아저씨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끝! 쌤서희 TV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확실하게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